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발음 교정과 영어 듣기를 위한 몇 가지 훈련 필요한 발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음에서는 개인적인 경험도 같이 한번 살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어가 이제 안성맞춤. 안성맞춤이라는 표현이 영어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서 tailor made, tailor라는 거는 양복점, 양장점이죠.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이야기는 만약에 넘어가고 싶으면 자, 뒤에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아마 그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양복점에서 만드는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런 거죠. 양복점, 양장점. 이게 이제 안성맞춤, 적합한 이런 표현이 되는 원리입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저 역시도 중학교 갈 때 교복을 맞춰 입고 나이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교복을 맞춰 입고 그럴 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그 패션 종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스파라든가 아니면 뭐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는 기성복에 비해서는 당시에는 양복점, 양장점이라는 상호들이 더 유행을 했었죠. 그러한 이제 중소규모의 그옷 제조하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이 용돈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옷을 맞췄던 교복을 맞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2년 전에 이제 아들 녀석이 회사 입사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면접 가는 그 과정에서 그때 생각이 나서 양복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아, 비싸기만 하고 내 몸에 잘 맞아 그러면서 카드나 줘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가서 이제 이렇게 의류 그 하는 곳 있죠. 그 할인 매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가서 그 사가지고 이제 또 그래도 워낙 저를 닮아서 핏이 좋기 때문에 자 어쨌건 이렇게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 혹은 새로운 복장이 필요할 때 과거에는 양복점, 양장점 이런 곳에 가서 옷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신체 치수를 재지요. 신체 치수를 재니까 이게 적합하게 옷에 몸이 딱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어, 저도 뭐 마찬가지 경험이지만 그렇게 해서 맞춘 옷이 지금은 그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때 어떤 행사장에서 입었던 옷들 그리고 내가 그 옷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 때문에 양복점, 양장점에서 맞춘 옷 이런 것들이 더 적합하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어쨌건 아, 그 테일러 메이드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양복점, 양장점 이런 데서 맞춘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광고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던 표현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주문만 하십시오.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게 이제 speak의 과거형, 과거 분사가 되겠죠. 근데 물론 과거 분사로도 spoken을 해야 되겠지만 be하고 연결되면서 bespoke 말하는 대로 이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발음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영어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음소를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우리의 언어 구조에서는 특히 그 일본식 영어 발음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만들어버린 그 아픈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소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으면 모든 발음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발음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음소로 보지 않고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일본어처럼 거기에다가 모음을 꼭 넣는, 글자 하나에다가 모음을 넣어서, 특히 한국어로 발음할 때는 으 발음을 넣죠. 일본인들은 뭐 아에 이오우 이 5개 모음 중에 아무거나 뭐 섞어서 하는데, 한국인들은 대부분 으를 넣어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 글자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 방식으로 분명히 만들어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거의 붙여서 발음을 하라는 것입니다. tailor-made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made라고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제가 일본어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받침표기라는 그런 글자 원리가 있습니다. 기호 언어학에서는 좀 당황스럽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알파벳처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한번 내려오는, 이게 받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받침으로 한 번 더 내려오는 이러한 언어 구조. 이 언어 구조는 왜 필요한가? 소리의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리가 하나의 호흡으로 이루어질 때 2개의 호흡으로 만드는 거. 그 일본어 방식이 아니라 made 이렇게 마지막 받침 소리는 흘리듯이 한 번의 호흡 끝자락에 흘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소리 호흡의 방법으로 발음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S 뒤에 P가 올 때 영어의 의문현상으로 쌍비읍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bespoke라는 발음이 아니라 bespoke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 원리로 받침으로 티읕을 이렇게 흘려주듯이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스파라고 해서 2, 3년 전 드라마에서도 아마 그거를 다룬 적이 있는 걸로 보는데,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서 다루는 게 바로 이 스파, 기성복 회사에서의 디자이너들, 이런 걸로 의류업에서는 사용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 많이 하는 이런 내용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소리 호흡의 원리를 적용해서 발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디엄 혹은 수거라고도 일본식 언어 조어로 해서 익숙한 표현 아니면 뭐 결합된 단어들 이런 뜻으로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리를 글자 표기에서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분명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한 동영상을 보고 달라진 발음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문자 기호를 인식을 할 때 다르게 인식을 하면 다른 발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를 find out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뒤에 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find out 이렇게요. 이렇게 소리 호흡으로 뒤에까지 연결시켜서 띄어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언어 인식에서는 저기에서 끝나고 나서 뭔가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뒤에 소리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띄어쓰기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참 힘들죠. 언어 구조라는 게 문자가 저렇게 딱 띄어 있어 있는데 당신이 뭔데 띄어쓰 읽으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붙여서 읽어도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find out이 아니라 find out 이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글자 표기할 때 보면은 F 소리에는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피읍 아래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로 나타내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윗니로 아랫니수를 물고, 제 동영상
다른 거 1시간만이라도 들으셨다면 분명히 저 이야기를 몇 번이건 제가 설명하는 걸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find out 이렇게 가는 거죠. 윗니로 아랫입술 물고 F소리를 내라 이거죠. 그러면은 find ou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발음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저보다는 조금이라도 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저보다 발음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음의 원리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좀 마음에 안 드는 발음으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또 저 버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원리 말씀드린 걸로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ind out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이요. find out은 이제 발견하다, 찾다라는 표현인데 실제로 find라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연결돼서 특히 듣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 꼭 기억하셔서 뒤에 하고 연결돼서 띄어쓰기 없다, 띄어쓰기 없이 그냥 본다 이렇게 좀 언어 구조의 인식을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 방송에서 이제 이런 발음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미국 방송 저는 주로 그 발음이 정확한 몇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발음 좋아하는 미국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는 몰라요. 제가 좋아하지. 근데 지금 MBC 뉴스를 진행하는 그 레스터 홀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그냥 멜로디도 정확한데다가 귀에다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귀에다 때려 박듯이 발음을 해요. 그래서 그분 진행하는 방송을 보다가 그분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lead us up, 함께 보시죠. 다음 기자 취재한 거 함께 보시죠. 이렇게 할 때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lead up,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함께 보시죠. 다음 진행자 이렇게 다음 뉴스 뭐 이렇게 하는 멘트로서 자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다른 표현도 있는데 그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전체를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한 번에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인의 언어 구조에서는 쉽게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L은 쌍리을 발음, 쌍리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쌍리을, 글자 하나에 두 개의 소리가 나는 거, 영어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게 L과 X,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X 발음은 X, 이 발음 남아 있고요. L 발음은 현재는 리을 두 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을 두 번을 리을 한 번으로 줄여버리는 방법이 바로 이제 일본어 방식이죠. 그러니까 코스프레, 플레이라는 단어도 프레로 줄여버리고 슬리퍼를 슬리퍼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만 리을을 내는 원리, 글자는 하나의 소리다라는 그런 일본어 방식의 원리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이 워낙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과정으로서도 우리는 그러한 원리를 학습해 왔기 때문에 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게 좀 힘들지만 실제로 L이라는 문자 하나가 두 개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L 발음은 리을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앞에 리을은 을의 입모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연결하는 거예요. 앞에 입모양은 거의 안 들리겠죠. Lead, lead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lead us up. 그래서 이 발음을 보면 lead us up 이렇게 발음이 되겠지만 실제로 또 이 발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띄어쓰기 되어 있지만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띄어쓰기
왜 그러냐면은 시험 볼 때 우리 맨날 그 띄어쓰기 틀리면 땡 이거에 익숙해서 우리말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영어 발음 같은 경우는 발음으로 연결될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뒤에 발음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받침으로 표현한 시옷이 뒤로 연결됐을 때 더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지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알파벳은 왼쪽으로 음소 배열이고, 그러면 이 S가 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발음이 많이 교정이 될 것입니다. lead us up. 옆에 있는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lead us up. 이렇게요. 그러면 방송에서 뭐 예를 들면 레스터 홀트라는 분이 lead us up. 그럼 이게 리더, 지도자 이야기인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L이니까 LEDER로 들리는 거예요. 리더, 무슨 지도자? 이런 순간 이제 그 소리가 또 안 들리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lead us up 이런 발음에서도 마찬가지고 뒤에 또 연결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lead라는 단어 대신에 start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발음도 보면 STAR, S 뒤에 T가 오면 쌍디귿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start 이렇게 발음되겠죠. 일본어 방식처럼 S를 하나의 그 소리 호흡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음소, 시옷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에 을을 넣는 순간 우리는 귀도 안 들리고 눈으로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그리고 청각적인 면에서도 아이고 어떡할까요? 자 그러면 start us 이렇게 S 뒤에 쌍디귿 소리가 나오면 starters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말에 없는 F 소리는 PUR에 작은 동그라미 쳐서 했고요. 받침처럼 하기 때문에 starts up 혹은 start us off가 줄어서 제가 발음 한번 꼬일 때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status 이게 발음이 뒤에 off까지 연결되면 이번은 발음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status up 이렇게 status up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발음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면 듣기 능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로 막 새롭게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나를 바꾸라는 겁니다. 인식을 할 때 저 단어들이 연결돼서 발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하고 쭉 연결될 때 같이 연결돼서 발음하다 보면 음운 현상도 같이 섞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략되는 발음이나 약하게 발음되는 원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그 동영상 보시고 나서 혹시라도 그 MBC 뉴스라든가 이런데 미국에 그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깊게 한번 그 레스터 홀트라는 그분이 진행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그냥 그리고 발음을 그냥 정말 귀에다 그냥 뭔가 탁탁 하는 그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국제전쟁으로 좀 시끄러운 지역도 있죠. 가자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군대의 전술 중에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는 못 갚아도 왼수는 갚고 막 이런 기필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상당히 인간 세상에서는 오랫동안 차지한 보복 혹은 복수의 원칙이죠. 그 표현 중에 요즘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tit for tat 이런 발음이 있습니다. tit for tat, tit for tat 이런 발음이 자주 등장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건데 아마 이 단어가 원래는 뭐 T 대신에 P였을 거라고 많이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단어 대신에 지금은 tit for tat 이 발음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발음에서 좀 어려운 발음들입니다. 연결돼서 발음할 때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영어 발음 훈련 중에서 몇 가지 수거들을 가져와서 이디엄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음에서의 그 변화는 결국은 딱 하나. 오늘 강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를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소리로 읽을 때는 띄어쓰기 능력이 아니라 붙여서 뒤에 소리하고 연결되는 소리, 이 소리로 발음 연습을 하셔야 이게 귀에 탁탁 들어오는, 그리고 말할 때도 좀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